오늘은 공교롭게도 이제 5월 1일 날 내일 우리 법회날인데 이제 법회날이었으면 오늘은 제 혼자 하고 내일 법회하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법무사를 가기로 해가지고 또 법무사가 더 크니까 우리는 좀 조정을 하고 이제 법무사를 가기로 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한테 이제 오늘 이제 4월 30일이 의미도 있는 날이니까 음력으로 3월 30일 오늘 이제 오시면 어떻겠냐 했더니 이렇게 많이 오시네. 거의 총동원 하시네. 그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이 원효 열반제일이에요. 원효 성사. 서기로 686년 3월 30일. 한문으로 딱 3월 30일 됐어요. 수공 2년 3월 30일이라고 딱 써져 있어요. 여기 비문에 탁하게 수공 2년 3월 30일 혈사에서 종 일어났다. 그 비문에 딱 그게 딱 글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수공은 당나라 연호거든요. 당나라 연호. 우리는 지금 이제 대한 몇 년 뭐 하고 또 지금은 통일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는 단기 또 이제 공통적인 언어로는 이제 BC 몇 년 기원 전 AD 몇 년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전부 나라마다 연호가 있어요. 연호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연호를 못 써요. 조선시대 때마다 한두 번 썼고 못 쓰고 전부 중국 연호를 쓰는 거라. 그러니까 역사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역사, 문화, 철학 여기에 깊어야지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행복 지수도 올라가고 철학이 있어야 되고 철학이 있어야지. 철학이 없으면 짐승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이 불교 철학을 강하게 심어줘야 된다니까. 불교 철학을. 기독교로 간단하잖아. 신은 섭리만 가르치는 거야. 불교 철학, 하나님 문화. 사람이 감성이 있어야 되거든. 불교인들은 공부 좀 깊이 하면은 지성이라고 보기도 없고 약간 지적인 건 있는데 감성적인 게 없어. 세상을 아름답게 볼 줄 모르고 자연을 찬탄할 줄 모르고 눈물도 없고 그냥 4만 명 중에서 결혼 안 한 사람은 몇 명 없지만은 몇 명 안 되지만은 결혼 안 한 사람은 한 2, 3천 명이나 될까. 근데 이 사람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5만 재산하고 행정적인 거 다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도인인 척하면서 메말라가 있어요. 아주 메말라가 있다. 피도 눈물도 없는가 어쩐지 모르겠어. 자식을 안 낳아서 그런지 메말라가지고 팍 폰만 잡고 있는 거라. 건네. 풍요롭지를 못해. 메마른 지혜. 감성이 없어. 그러니까 시인들 중에서 뛰어난 문학가가 나오고 뛰어난 시인이 나오고 그래야 돼. 여러분 역사 봐. 세계사. 서양에서는 신부가 다 전부 신부가 전부 과학자고 뛰어난 철학자 전부 신부고 뛰어난 철학자 뭐냐면은 전부 뛰어난 문학가 전부 신부.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되게. 그럼 목사는 왜 없냐? 그 목사 이제 근래 이제 뒤늦게 생겼고 신부들하고는 좀 격이 틀려. 그러니까 신부가 전부 철학자, 신부가 전부 문학가, 신부가 과학자. 이게 왜 전부 다 배우니까. 근데 어떤 종교인보다도 이 서가모니 부처님 스승을 전능한 분이라고 그래. 서가모니 부처님. 신도 전지전능이죠. 신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전지전능이라. 뭘 아는지 모르잖아. 근데 그냥 전지전능이라고 붙여주잖아. 그래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은
전지전능한 것이 이 세계와 인간의 존재 방식 이걸 밝혀놓은 것이 전지야.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라. 이 전지가 먼저야, 전능이 먼저야. 아, 전지가 먼저지. 전능 전지가 아니고 전지전능이라. 근데 이 인류 역사에, 불교사에 전지전능에 가장 가깝게 가신 분이 누구냐면 원효라 이 말이에요. 원효. 예, 원효. 근데 무슨 결혼을 했다 안 했다 그것까지고는 이제 뒤에 이야기할 일이고, 그 떠나서 일단 남견은 없죠. 그 전지한 저술 이런 거 봐도 뛰어난 것인데 모르니까 괜히 다른 걸로 흠집을 잡아가지고, 응? 무슨 뭐 파괴를 했니 흠집을 잡아가지고 이런 게. 내가 내일이라도 집에 가면 파괴입니까? 그냥 한속한 겁니까? 내가 그냥 집에 가면 파괴한 겁니까? 한속한 겁니까? 여러분 배워야 돼. 배워. 이게 한속을 파괴라 그래. 아시겠어요? 아 참. 여러분하고 나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 계약을 했으면 계약을 깨면 파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지. 파괴라는 의미는 아주 폭이 넓은 거야. 폭이 넓어가지고, 뭐냐면, 살생을 해도 파괴죠. 살생을 하면 파괴 아닙니까? 맞잖아요. 파괴잖아요. 내가 출가를 해가지고 비구 생활을 하기로 약속을 했다. 대중한테 약속하고 부처님한테 약속을 했는데 집에를 가버렸어요. 그럼 파괴죠. 원효는 파괴를 했다니까. 내가 스스로 파괴했다고는 이 얘기를 안 했지만은, 내가 스스로 파괴했다고 이 얘기를 했어요. 아니, 자기가 이 얘기한 거는 모르지만은, 그 설중업이나 향전에 의하면은, 내가, 비난이 심해가지고 여기 살지 못하겠다. 그래서 고향집으로 돌아가서 거사가 됐다. 이렇게 해놨다고. 거사가 됐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파괴를 했다. 이 말이라니까. 그래요? 파괴를 했다고. 내가 왜 파괴를 했냐 그러면은, 내가 계를 안 받았으면 파괴가 아닌데 계를 받았으니까 파괴를 했다고. 여러분들 여중에서 5계를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있지? 5계를 안 받았으면 파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약속을 안 했는데 무슨 파괴입니까? 이게 명확한 대단한 뭐냐면 원효우 계는 4계를 안 그러고 일사자, 행동으로는 4계를 안 그러고 심계라 그래요. 마음으로. 심계가 어렵습니까? 행동으로는 4계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빨리빨리 알아야 돼. 심계가 어려워. 심계가 어려워. 그렇지. 심계가 훨씬, 심계는 털끝만 두기도 용납을 안 하잖아요. 사기는 용납을 해요. 거짓말하고 뻔뻔히 가만히 있으면 뭐 거짓말 안 하는 것 같잖아요. 그 원효가 그런 분이라고. 그런데 이제 뭐냐면, 지금 남아있는 20여 권, 그냥 남아있는 것만 가지고 오자고. 남아있는 것만 20여 권인데, 이 20여 권, 남아있는 20여 권 중에 내가 이 글을 언제 썼다, 언제 어디서 썼다, 어디서 아니라도 언제 썼다고 하는 기록 있죠? 이 기록은 딱 원효 저술 중에 한 곳만 남아있는 거라. 판비랑론이라는 게, 판비랑론이라는 게 한 곳만 남아있다고. 그게 671년, 지금 나이로 하면 54세. 54세 행명사가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은 행명사, 신라에 있겠지. 행명사에서 썼다고 딱 나와있다고. 그러니까 공식 기록으로는 671년, 뭐냐면 7월 16일 날 쓴 것이 한국사, 한국민족사에 뭐냐면 가장 최초 저술이라. 최초 저술이, 우리나라는 671년에 쓴 원효의 판별론의 최초 저술이라. 그럼 54세에 썼으니까 그 전에 저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54세니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여러 번 있는데 다 몇 월 며칠 어디서 썼다고 안 썼으니까 그건 공식 기록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 전 세계에서
670년 7세기에 한두 권이 아니고 80여 부 150권이라는 그냥 이 소낙비 같은 그냥 폭탄 같은 그냥 이런 책을 쓴 저술가는 혼자야. 도무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100개 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사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사위가 없지 이게. 우리나라 불교계에서도 이 얘기를 안 하잖아. 아니 한국에 이거 문화잖아. 민족사고 문화고 뭐냐면 아주 중요하잖아. 역사에. 그런데 한국의 최초 저술가 논이다, 판비랑론이다 이런 걸 얘기 안 했으니까 판비랑론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최초 저술을 알아야지. 이거 한국 역사라. 국사 가르치는 놈들이고 놈들이지 그게. 이런 걸 바로잡아야 되는 게 이게. 그래 5,000년 역사가 되는 나라 중에 이 사기 그 민족의 역사를 쓰는 사기가 2권뿐인 나라는 한 권뿐이야 원래. 근데 정사 사기 삼국 사기 하나 유사 하나 삼국 유사 2권뿐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전 세계에서. 이게 가난하다는 거야 부자라는 거야. 아주 2권밖에 없어. 이게 책들이 있었겠지만 있는 기록도 나와요. 어느 놈이 다 불태워버렸어요. 중국 놈들이 불태웠겠지. 한국 놈들도 태웠겠지. 어쨌든 지가 그 기록이 안 올라가 있으면 2권밖에 없어. 2권밖에 없는데 그 중에 이 문화 불교 문화를 중심으로 하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게 삼국유사에 방대하게 있다고. 이게 방대하게 있어요. 그런 이런 스님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100년 전, 200년 전에 내려오는 얘기들 다 모아가지고 썼기 때문에 아주 사실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 오유관자 그런 뛰어납니다. 자 수공유년이라고 썼으니까 신라의 국호를 연호를 못 쓰고 일본 중국 것을 썼으니까 그럼 중국 거 안 쓰면 어찌 되냐? 중국 거 안 쓰면 빚 깨버리지. 빚 깨버린다고. 그러니까 무량수경 종유를 써도 유당 신라 온효찬 이렇게 유당 당나라에 속한 신라 온효가 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경.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그 유당을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이 얘기도 안 해요. 내가 빼버렸다고. 그리고 책을 내요. 그럼 사람들이 신라국 온효찬 이렇게 된 줄 알아요. 앞에 유당 이 두 자 없고 내가 뺐어요. 뺐다고 얘기도 자랑도 안 해요.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원문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니까. 아니 학자고 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 내가 쓰는 책은 다 빼버려요. 앞에. 그러면 100년이나 있다가 내 책을 보는 사람들이 신라 온유라고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 머리 복잡하게 안 하려고. 다 그렇게. 그러면 신라국 온유 찬 이렇게 온유가 썼다. 부스로 썼다. 그러면 그 책 가만히 놔두질 않아. 써. 앞에 써. 안 써. 안 쓰고 하려면 책 만들면 뭐 없이 버리지. 아니 너무너무 뛰어난 금강산맥경론도 없어져 버렸잖아. 없어져 버렸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법문으로 가려고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평에 가는 게 책이 없어져 버린 게 아니야. 한국 사람이 했거나 중국 사람이 했거나 중국의 사주를 받았거나 돈 받고 사주 받았겠지. 맞지. 장교가 비밀 첩보를 전부 다 북한에 넘겨주고 그 첩보한테 넘겨주고 돈 받은 거 아니야. 그쵸? 한두 가지야. 지금도 중국에 산업 스파이들이 많은데 그놈의 정신머리가 어디 가겠어. 신라나 호러나 조선이나 똑같지. 그렇다니까. 그 책 가져와가지고 책을 요라잖아. 원효 밑에 있는 10명의 대사는 안 그랬겠지. 너무너무 뛰어난 충성스러운 이 대사들이 있었는데 원효보다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30대 중반에 초계사에 갔을 때 너무 열심히 일을 하신 분들인데 대사인데 전부 장인이요. 대목수라 이 말이야. 그게 또 씹어오는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또 책을 가져갔겠지. 없어지고.
뭐 한두 권 가지겠겠어. 없어진 것도 많겠지. 그래. 그때 역사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우리 신하가 총 쏴고 그러잖아, 우리나라, 그죠? 그 신하가 또 배반하고 가가지고. 신하가 옛날 같으면 질서야 틀리지만 어쨌거나 자기가 임명한 부하가 배반하고 나가가지고 또 대통령 나오고 그런 나라잖아. 세계 역사에 없는 나라.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역사가 이렇게 아주 안 좋아요. 그런데 원효는 뭐냐면 자기 책에다가 당에 속한 신라국 원효 씀 해가지고 다 글 쓰면서 눈물을 머금고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 어느 놈 나오면은 혹시 정목이 같은 놈 나오면 네 앞에 두 자 확 지워버려라. 내가 이 책을 남기기 위해서 쓴 것이다. 그랬겠죠? 그렇습니다. 그래. 판비락론 같은 책이 너무 다 뛰어나니까 일본 사람들이 전부 필사를 해가지고 보고 너무 뛰어나거든. 세상에 빨리 알리면 안 돼. 세상에 빨리 알리면 원효가 빨리 뜨면은 일본 문화가 쪽팔리니까 쫙꼭 숨겨놓고. 얼마나 숨겨놨냐면 740년경에 판비락론이 일본에 넘어갔는데 740년경에 넘어갔는데 1967년까지 꼭꼭 숨겨놨어. 1967년까지. 약간 1200년 동안, 1000년 동안 중국에 여기저기 꼭 숨겨놓고 정말로 양심 있는 이 한 교수가 자기가 사제가 알지, 사제. 자기 돈으로 100권, 내가 더 많이는 못 만드는 게 100권을 만들어가지고 넘겨주고, 한국에도 넘겨주고, 한국에 한 분이 가져왔어. 얻어가지고. 그게 원효 거야. 그래가지고 원효를 갖다가 싹 지워버리고 다른 걸로 고치지도 않고, 요거는 한국의 원효가 맞습니다. 이래가지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중요한 거야. 지금 있죠? 671년 7월 16일 날 쓴 판비락론 기록이 아주 중요한 게, 지금은 내가 꼭 언제 썼다고 뭐 중요한 책도 아니지만 기록을 쓸 필요가 없지 별로.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네. 왜 그러냐면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인터넷에서 다 알려져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데, 그때는 반드시 필요한데, 정말로 이게, 근데 딱 한 권만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 책에 있죠. 내가 번역을 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그 원효 필체는 없어요. 필체는 없고, 누군가 너무 홍법대사라는 분인데 너무너무 일본에 글을 잘 쓰는 맹필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에 있는 글을 보고 썼어요. 근데 그 글이 너무 명필이라서 흘림체를 또 써가지고 해석, 이 인대본으로 쓰기가 힘들었는데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다 만들어 놨어요. 다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제 온전히 해석이 가능한 글이, 해석이 가능하고 순수가 가능한 글이 1997자예요. 그건 내가 다 쉬었어요. 그러니까 1997자야. 1997장, 2000자 정도 되죠. 근데 나머지 한 100여 또 자는 이제 쪼가준데, 44절까지 있는데, 44절, 제1절, 제2절, 44절까지 있는데, 이것이 4절에 들어있었는지, 30절에 들었는지 모르는 글자들 있지. 막 조각이 나가 있는데 많이 좀 몇 차례에서 모아졌습니다. 여러분이 가을에 있죠? 여러분들이 글을 볼 수는 있어요. 글을 볼 수. 내가 여러분 알아듣게 논문식으로도 안 쓰고 탁 써가지고 보여드릴 테니까. 이 글이 그 글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대강은 알아요. 설명해보면. 내가 읽고 이게 한국 5000년 역사의 최초 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671년 686년 이 3월 30일이라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 길을. 왜 중요하냐면은 이 연대가 안 밝혀졌을 때는 원효는 절대 중국 대사의 논문을 절대 표절을 안 합니다. 인용을 안 합니다. 인용. 아주 오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오기. 죄송합니다. 자존심, 민족 자존심 아주 강해요. 인도의
부처님은 고향에서 나온 그 조사들의 논설을 인용을 했음했지 중국의 조사는 인용을 안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원효의 저술이라고는 유시 말락도에 중국 조사의 이 글을 인용한 글이 있어. 가저의 글을 인용을 한 것도 있어.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원효는 현실적이라 실용주의, 실존주의, 이 생산적인 도, 그 다음에 뭐냐면 아주 구체화된 명제, 관념화된 걸 하고 이런 걸 하시는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진언 같은 것을 진언, 심해장구 대다라니 뭐 광명진언 뭐 이런 걸 별로 좋아 안 해. 현교, 밀교를 좋아 안 해. 여러 가지 글을 보면은. 그런데 이 뭐냐면 이 광명진언이라고 있지. 광명진언 알죠? 광명. 사람이 요런에는 연분만 시켰는데 전부 나무아미타불락을 부르면 반드시 뭐냐면은 저거 뭐냐면 극락 왕성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이 뭐냐면 광명진에 나온 거 보면 사람이 죽으면 강가에서 하얀 모래를 갖다가 모아가지고 묘에다 묻어놓고 우리는 화장하는데 또 묘에다 묻어놓고 이거 참 묘한 그 글 내용이에요. 뭐냐면 중국에 그 유교 문화는 화장을 안 하잖아요. 화장을 안 해요. 근데 그 화장을 안 하는데 불교의 이놈들 막 아무라도 불태우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누구 이름을 빌려야 되느냐 그러면 중국 사람들 믿지도 않아요. 중국 더 뛰어난 원효 그러면 막 해동에 말이야. 저 바다 등에 원효라는 신 같은 분이 있다고. 그때 가장 뛰어난 분이 누구냐면 한 분은 원효고 한 분은 누군지 아세요? 한 분은 누군지 아세요? 한 분은 김유신이에요. 김유신. 김유신은 90 넘어까지 살았으니까 막 90, 80대도 막 칼이 6자 칼이 얼마나 큰지 알죠? 1m 80 칼이. 그럼 말을 타고 막 쫙 1m 80은 막 4m 주위에 있는 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신 같은 사람이에요. 원효 마냥 김유신이 그랬더라는데 이 원효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뭐냐면은 사람이 죽으면 묘에다가 있지 흰 모래를 갖다가 108번을 뿌리면서 108번을 뿌리면서 광명진언을 하면은 뭐냐면 영가가 뭐냐면 사막도에 떨어지질 않고 극락간다 일어났거든. 그게 연불 사상은 좀 틀리지. 그래도 원효 조서라고 딱 칠라 원효가 쓴 원효 해놨다고. 이거 뭐 옛날 조사들이 거짓말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거짓말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효가 이 뭐냐면 이 광명진언을 쓰고 이 뭐냐면 이런 걸 인용하고 한 건 진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책이 그러면 703년도에 이 경이 번역이 됐는데 그 원효가 그때까지 살았을까요? 그때까지 살았지. 나이를 누구들이 아냐? 그렇지. 태어난 날을 모르잖아. 원효 태어난 날을 모르잖아.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나이가 703년이면 한 90이 됐겠다 이렇게 하는 걸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원효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원효가 지금까지로 생각하면 703년까지는 살았다는 거야. 예? 703년까지 살았다는 거야. 703년까지 살면은 뭐냐면 몇 살이냐 하면 17년이니까 86? 86이라 충분해. 원효 대산이 살았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냐 그러면 원효가 뭐냐면 중국의 조사들이 다 글을 다 뭐냐면 인용을 했고 또 광명진언 됐고 원효 참 째째게 손 안 댄 데가 없다 그러더니 광명진언까지 손대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역사가 뒤에. 원효는 연불을 어떻게 이렇게 지저분해내냐. 나무아미타불만 하거든요. 또 모르고를 뿌리면서 또 하면 광명진언만 된다 그러고 이거 마음껏 해서 화정했더니 뭐 이 모양이야. 이럴 수도 있죠. 이랬어요. 시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뒤에 있지. 그 얼마 안 돼서 얼마 많지도 않아요. 1914년도부터 이거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이 뭐냐면 안동 덕동댐에서 이 빗문이 발견돼가지고 거기에 탁 수공이년 686년 딱 나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703년에 그 인용된 글, 원효가 볼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이건 올유시말라 또는 다 가짜다 이렇게 나온 거야. 너무 중요한 게 오늘 날짜가. 나는 이제 대단히 중요해서 오늘은 이제 이런 것도 다 불가사의하게 생각해. 오늘 내가 처음 하는데 뭐냐면 일요일 법회를 못 하게 돼 있잖아. 내년부터는 이제 안 오셔도 돼. 나 혼자 할 때. 4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니까 딱 일주일 기간이네, 그죠? 딱 일주일이니까 제가 어디도 움직이지도 않고 공부하고 정진하고 그럴 때 이제 너무 중요해.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일이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의 기록에는 이 년도들이 있죠. 최초 글을 쓴 판대론론을 쓴 671년 7월 16일 7월 16일 행명사 중요하고 또 요날도 중요하고 역사 하나하나 기록에 이건 계속 집념을 가지면 나오는 거다. 일본 학자 있지? 일본 교수? 이거에서 경주에 모텔을 얻어가지고 그때 모텔이야 호텔도 없고 조그만 여관방 여인식이라 그래. 모텔이라고 안 했어. 그때 모텔이라는 말도 없었으니까. 그게 뭐냐면 여관방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좀 몇 달을 후면은 이 안동 덕동댐이 물에 잠겨버린다는데 그러면 고산서 터가 영원히 물에 잠겨버리면은 다시는 원료의 흔적 있지. 흔적 영원히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원료가 만약에 그때만 이빨을 했으면 있지. 금리라를 했으면 금리라도 빠질 수 있을 거 아니야. 무슨 흔적을 하나 주시려고 매일 아침으로 산책이 된 거야. 웃을 일이 아니라 간절한 거라. 계속 산책을 하는데 이 모래 사이에 모래 위에 요만한 까만 돌이 하나 나와 있어. 반질반질한 돌이. 그러니까 요리 보니 글자가 새겨져 있어. 자꾸 파니까 자꾸 깊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신고를 해가지고 그것을 판 거예요. 지성이면 감청이잖아. 막 눈에서 보이는 거라. 나도 이제 마지막은 그렇게 살려고 그래. 여러 가지. 내가 할 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러면 기가 막히게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들이 정말로 그래요. 예. 이 부처님 안에는 아주 특별한 뭐냐면 이 유물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웅천에 있을 때 부산대교에서 한 오랫동안 발굴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 있죠.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 그 사이에 그 웅자가 들어가는 데는 다 고조선이나 그때 마을이에요. 웅촌리 금단이라고 된 거는 우리나라에 웅촌이라고 금단이라는 거는 아주 많아요. 금단은 뭐 신이 내려온 자리라 이 말이야. 근데 전부 싹 흩어지고 갔는데 내가 어느 날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들고 이제 가난하고 이제 외롭게 이제 공부를 혼자 하고 있을 텐데 혼자 맨날 이제 밥에 밥통에 곰팡이 피고 밥 안 먹고 그랬던데 맨날 이제 고민하면서 있었는데 그가 웅촌이라는 데인데 거기서 뭐냐면은 이 돌도끼하고 돌 방아를 발견한 거예요. 이 속이 그대로 들었죠. 한 2000년 넘은 여부천리 많이 들어있어요. 역사. 그 다음에 뭐냐면 아프리카에 한 몇만 년 된 그 패총 있죠? 그 이름이 뭐라 그러죠? 하여튼 화석 있죠, 화석 하나하고 5만 년 화석 하나하고 우리나라 역사 가장 한 2000년 2500년 그 정도 된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 그 시제래요. 우리나라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에서 이 돌도끼 있죠? 돌도끼하고 돌창을 만들어가지고 이 밀이야 그때 거의 찍어 먹고 하던 그 원시인이 살던 시대 그 시대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인도에서 출연해가지고 저런 법문을 했다는 거라. 예. 어마어마한 역사의 차이죠. 인지. 근데 이것을 갖다가 2000년의 역사 있죠? 2000년간의 역사의 차이를 갖다가 그러니까 원효까지로 생각하면은 원효는 새로 생각하면 1100년이냐? 1100년, 600년이니까 부처님하고 원효하고 1100년 차이가 나잖아. 그 사이를 갖다가 단 인류로 좁혀버린 사람이 원효지 원효.
그 우리가 지금도 2000년 차이 나지. 우리나라 소승이만 집착하고 있으니까 2000년 차이 나지. 근데 그 역사, 지혜의 2000년 이상의 거리 있죠. 나 같으면 2500년 거리를 아주 앞당겨 준 분이 원유다 이 말이지. 기가 막히지. 그리고 이건 아무라도 못하지. 이 공부는 아무라도 못해. 이렇게 이제 오늘 중요한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는 것이고, 너무 길지? 몇 분 했지? 한 번만 더 해야지. 딱 이걸로 첫 시간 이걸로 맞춰. 오늘 중요하다. 역사의 기록이 중요하고 오늘도 매우 중요한 날이다. 오늘은 이 기록이 없었으면 많은 역사가 왜곡됐다. 그 중에 하나 원효가 다른 중국의 조사들의 글을 많이 베낀 걸로 쉬운 말로 베낀 걸로 인정돼서 굳어져 버려요. 그것을 발표한 사람들이 명성이 높은 사람들이거든. 일본에. 한국의 쫄짱부 학자들하고 틀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왜 그들을 딸린 거야. 힘 있는 사람한테 딸린 거야. 근데 이게 딱 밝혀졌지.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686년이 그럼 몇 살인지 모르죠. 그죠? 언제 태어난지 모르니까. 금방 얘기 안 했어요. 수공 2년 7월 3월 30일 종 이런 빌어먹을 놈들이 종이라고 썼어. 입적도 아니고 종이 뭐야? 그대로 번역하면 인종했다 이 말 아니야. 맞췄다 이 말 아니야. 근데 우리가 좋게 해서 번역을 인종 그러지. 인멸 이렇게 하는 것이 열반하셨다 이러는 것이지. 종이라고 쓰는 놈들은 이놈의 자식이 글 쓰기 싫어가지고 두자 쓰기 싫어가지고 그냥 종이라고 씁니다. 혈사에서 맞췄다 이 말이야. 보통 사람한테 쓴 말이지. 그래가지고 비를 새로 세워야지. 한 놈도 지금 세운 놈이 없으니까, 한국 불교에 아직 세운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세워야 된다. 그대로 해가지고 그렇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 뒤에 열반 춘추 70세야. 춘추 70야라고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태어난 해를 알게 돼 있지. 그거 중요하지. 70이 없었으면 모르지. 이게 너무 중요한 기록이라. 그래서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이 기록에 대해서 이 중심을 가지고, 이거 이제 딱 열반의 날이 나와 있잖아. 이제 앞에 것만 다 조사하면 되거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한 거예요. 오늘 혼자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왔으니까 기분 좋습니다. 마치고.